12세부터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르면 이번 주에 승인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교통편부터 복권 이벤트까지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편투표 실시와 투표소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최대 송유관의 해킹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조지아주가 개솔린 가격 급등에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개솔린 판매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1,7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이 추가로 확대되는데 전체 접종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m encouraging all parents to get their children vaccinated. Some parents won't want to be first, but I'm also encouraging children to ask for the vaccine. 전국 주민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청소년 비중은 1,700만 명에 달합니다. 즉 전체 인구의 5%입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해당 연령대로까지 확대되면서 접종이 가능한 인구는 85%로 늘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 연령 확대는 집단 면역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팬데믹 종식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is is a big step for our country, as vaccinating a younger population can bring us closer to a sense of normalcy and to ending this pandemic. 청소년 접종은 내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투여량은 성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권고안이 발표되는 대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2만 개 약국이 이미 청소년 접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당국과 부모들도 막바지 백신 접종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After hours and really the simplest way for us to do these right now is just to do drive-through clinic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schools to decide the best way to bring it to each school district. 다만 최근 조사에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5명 중 1명이 즉시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고 답해 백신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 해소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12살 미만 어린이에게까지 접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 영아부터 11살까지를 대상으로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며 내년 말쯤 해당 연령대의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무료 복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켄터키 주민들에게 22만 5천 달러 상당의 복권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켄터키 복권은 백신을 맞은 성인들에게 복권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1차나 2차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주민들은 크로거나 월마트 지점에서 상금 22만 5천 달러가 걸린 캐시볼 225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s more like, why wouldn't you want to be involved? Because it's just good for everyone. 백신 장려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백신 접종자들은 복권 티켓을 상환하기 위해 마켓을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Didn't know it was as easy as going to the little clinic actually. So now that I know that, I guess I'll get my butt in there. 백신 접종 장려 이벤트에 켄터키 주당국도 반기는 모습입니다. 25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켄터키 주당국은 무료 복권 이벤트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If we had 225,000 more Kentuckians vaccinated in those next couple weeks. 무료 복권 이벤트는 오는 21일까지나 22만 5천 명이 참여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켄터키 주민 19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와 협력해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버와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2주 뒤부터 7월 4일까지 적용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앨런 롱에 대해 살인과 흉기 공격, 총기 소지, 테러리즘 등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과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격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2세 백인 남성인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인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샵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포함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명부를 별도로 관리해 우편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들의 한국 자가격리 면제 청원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면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가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한 80대 아시안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청소년 무리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용의자 중 한 명은 노인의 뺨을 때리고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은 해당 사건 직후 발생한 또 다른 강도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5피트 7인치 키에 마른 체형의 16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들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은 인종차별적 범행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증오범죄 척결을 위해 인종사법국을 발족했습니다. 로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주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종사법국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증오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각 도시별 시장들과 온라인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종사법국은 6명의 신임 변호사와 1명의 법무차관으로 구성돼 민권집행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증오 조직, 법적 편견, 관련 지침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혐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1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중단 장기화에 따라 조지아주가 가스세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된 송유관으로 인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휘발유 판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가스세 면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갤런당 최대 30센트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당국은 휘발유 운송 차량의 무게 제한 등을 풀어 연료 수송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일부 송유관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운영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가솔린 사재기 현상까지 일면서 가격 급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버지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동부 지역에선 가솔린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 급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주유소로 몰리면서 가솔린 품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버지니아주 곳곳에서는 가솔린을 넣으려는 수십여 대의 차량들이 줄을 서 있거나 가솔린이 떨어졌다는 안내문을 내건 주유소들이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유 정보 안내 전문 매체인 게스버디는 버지니아주의 주유소 가운데 7%에서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추정되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 항공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전국 가스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올해 메모리얼데이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3,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중 자동차 운전자는 3,400만 명으로 추산됐고 항공기 탑승객 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급증한 2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AA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추가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함께 호전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많은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의 주 목적지로는 라스베가스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와이 등이 꼽혔습니다. 오늘부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홈 9연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다저 스타디움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지정석을 운영합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9경기가 열리는 동안 우측 펜스 뒤쪽인 다저 스타디움 로즈와 리저브 레벨 구역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1000석의 특별구역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특별석을 구입하기 위해선 화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지 2주가 지난 사람들이어야 하며 20%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2세에서 15세 사이의 유소년들의 경우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백신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함께 특별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석에서는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규정은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제한은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아나 지역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회의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비즈니스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들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례안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여권 반대파는 백신 검증 제한을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에 비유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활동 경로와 의료 기록 등의 사생활 노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역 사회가 편리한 디지털 기록을 보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예약을 수행하고 있는 오데나사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까지 폭격을 맞으면서 양측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건물이 주저앉더니 옆으로 기울며 무너져 버립니다. 현지 시각 11일 저녁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전투기의 정밀 타격으로 13층 주거용 건물이 붕괴했는데 가자 지구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시내 곳곳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이 여기저기 울려 퍼집니다. 공습 약 1시간 전 건물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사상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붕괴한 건물에는 하마스의 지도부와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겨냥해 이틀 동안 500발 이상의 단거리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하루 8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띄워 공습을 강행한 겁니다. לא נסבול פגיעה בשטחנו, בבירתנו, באזרחינו ובחיילינו. מי שתוקף אותנו ישלם מחיר כבד. 양측의 강대강 화력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만 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ايش ذنبهم الاطفال بنات 7 سنين و8 سنين و9 سنين بنات استشهدوا ايش ذنبهن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بنستنى لدين يأذن.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양측은 확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에 머물면서 스푸트니크 V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30대 남성 A씨. 이달 초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지난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인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은 경우라 접종 이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력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돌파 감염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언제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된다. 백신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 면역 효과가 약해지면서 나타납니다. 실제 9,500만 명이 2차 접종을 끝낸 미국에서는 돌파 감염 사례 9,2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다른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도 100%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닌데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완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런 수칙은 이제 꾸준히 같이 병행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58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오늘 새벽 정부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빅3 주자들은 현역 의원들이 참여한 지지 조직을 일제히 가동하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는 뼈 있는 말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주도한 광화문 포럼에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타협하는 진보와 나누는 보수, 불평등 해소를 강조한 정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일부 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선적이고 무능했다며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자 이 지사의 책임도 있다고 맞받은 겁니다. 중앙정부 탓이다 이렇게만 돌리기는 그렇고 지자체도 좀 반성을 하는 게 옳겠죠. 이 지사도 책임이 있죠. 역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와 공생, 조직을 발족한 이낙연 전 대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표 비전입니다. 어제는 청년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지사 측 의원들의 지적에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사 주거 공급 대책인데요. 그것은 반성의 산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지사도 오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하는 한편
현역 의원 30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 모임도 조만간 발족합니다.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 이어 최근엔 성장과 공정을 내세우고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합니다.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부담, 즉 토지세를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하는 기본소득세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세대 교체를 앞세워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에 이어 이광재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여권 주자들의 대선 경주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이 동원돼 의학계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암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들 사이에선 최근 소의 배설물을 몸에 바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인도의학협회는 매우 비위생적 행위로 다른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겐지스 강변에서는 수장된 코로나 사망자로 추정되는 시신 49구가 떠내려와 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사망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1일 카잔의 한 초중고 통합학교에 무장한 남성이 난입해 학생과 교사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일부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학생 7명, 교사 1명과 교직원 1명 등 총 9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이 학교 졸업생인 19세 일라스 갈라비예프로 범행 전 학업이 저조해 제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에게 생성된 중화항체가 최소 8개월간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3, 4월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같은 해 11월 말 다시 한번 혈액 샘플을 뽑아 비교한 결과 환자 79%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최초 증상 발현 2주 이내에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중화항체는 환자의 연령이나 다른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8개월가량 지속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바이러스 감염 7일 이내에 중화항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환자는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크다며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 주택가에서 맹수 한 마리 때문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범 내려왔다, 애완 호랑이 소동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주택가, 호랑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도로를 어슬렁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이 총을 겨누며 아찔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알고 보니 이 통제불능 호랑이의 주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20대 남성이었는데요. 보안관이 호랑이에 대해 제지하자 자신의 차에 이 반려호랑이를 싣고 달아나다가 붙잡힌 겁니다. 휴스턴에서는 허가받은 전문 관리인이 아니면 일반인이 호랑이를 기르거나 소유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행방을 놓치면서 주민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찰 측은 호랑이를 빨리 찾는 게 목표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전적으로 주인의 잘못이고 호랑이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선한 횟감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수조가 등장해서 회를 사랑하는 이른바 회덕후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싱싱한 횟감, 휴대용 어항 가방입니다. 자,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자세히 보니 손잡이가 달린 원통형의 어항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는데요. 휴대용 어항 가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회사가 개발한 건데요. 독특한 이동식 수조는 산소 공급과 수온 유지 장치가 부착돼 있고 옆쪽에 문을 열어서 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물속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고기는 운송이 특히 중요해서 이동식 어항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발한 수조를 본 누리꾼들은 벌써 가격이 얼마냐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성능 실험 단계에 있고 검증을 통과하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혹시 개구리를 직접 잡아본 적 있으실까요? 남태평양 한 섬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크기의 개구리가 잡혔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구리 황소, 괴물 개구리 발견입니다. 자, 한 남성이 자랑하듯 양손으로 개구리를 들어 보이는데요. 와, 딱 봐도 국내 황소 개구리와는 비교도 안 되죠. 코르누페르 구피라는 학명을 지닌 개구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구리 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사는 목재소 주인이 마을에서 떨어진 수풀에서 야생 돼지를 사냥하던 중 발견했다는데요. 보통 몸 길이가 25cm, 몸무게는 1kg에 달할 만큼 자라는데 이 개구리는 아기만큼 커서 마을 사람들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이 개구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데요. 난생 처음 본 거대한 개구리에 놀란 누리꾼들. 우량아처럼 다리가 통통하다, 기형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감동을 주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모성은 통하나 봐 아기에게 푹 빠진 고릴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동물원인데요. 생후 5주 된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오스틴 씨. 이때 통유리 앞에 암컷 고릴라가 바짝 다가와 아기를 넋놓고 바라봅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유리창에 얼굴을 댄 채 눈을 떼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릴라도 지난해 10월 새끼를 출산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감하는 듯한 엄마 관람객과 어미 고릴라의 모습은 현지 언론에서도 화제였는데요. 오스틴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5분 넘게 어미 고릴라가 아기를 바라봤다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감동 그 자체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